제가 1964년 영국 그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버밍엄 대학의 현대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그 문화 연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대중문화가 연구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문화를 연구하지 않았던 거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 토대와 그 상부 구조 간의 어떤 그 네트워크, 연결고리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그런 대중문화, 고급문화 사이의 경계가 이제 깨지기 시작했잖아요. 사실은요. 예술을 옛날에는 대중문화는 예술이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술이라고 하면 이제 클래식 그죠? 고매한 미술들 그랬는데 최근에는 BTS 예술이라고 하나 안 하나요? 예술이죠.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화 연구는 생활 방식 전체를 이제 두고 다뤘어요. 어떤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사회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활 방식 전체를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문화 내에서 드러나는 저항적 계기에 이제 주목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부 구조들이 갑자기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뭐냐? 저항을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부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은 저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 저항이 근데 강했다? 약했다? 강했다라는 거죠. 하위 집단이 지배 형태의 문화에 어떻게 저항하는가? 이에 초점을 두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중문화를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사회 갈등과 문화적 다원성을 보여주는 결론으로 이제 도달하게 돼요. 대중을 더 이상 노동자 계급이나 생산 계급 또는 희생자로 보고 주체 능력을 상실한 존재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언가 예술 작품을 통해서 더 이상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때로는 아무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만들어요. 이거 왜 만들었어? 그러면 그냥 좋아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좋아서가 의미인 거죠. 그들이 좋으면 좋은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불합리한 건 또 가만히 있질 못해요. 권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팀을 모여서 하기도 하고 혼자 막 개인적으로 외치기도 하고 SNS라는 거 이런 거 있죠. 소셜 미디어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막 얘기하기도 하고 막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러면 되겠니? 이러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그 전교조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전교조의 냄새가 풀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한테는 상부 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 비판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MZ 세대를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MZ 세대들은 정보가 많아요. 옛날 우리들 같지 않아. 우리들은 그냥 주어주면 믿었어. 근데 요즘엔 정보를 굉장히 다양하게 공급받기 때문에 그 정보들로부터 비판 의식을 하게 돼 있어. 의식이 생긴 거야. 그래서 마치 MZ 세대들이 꿈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MZ 세대는 똥멍청이라고 그러고 바보 같고 꿈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정보가 많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어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꿈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 있어요. MZ 세대들이 저희 세대보다 훨씬 낫습니다. 좌파들이 사실은 이 토대를 장악하기 위해서 문화를 쓰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토대가 장악이 안 되는 거죠. 왜? 잘 생각해보세요. MZ 세대들이 만약에 토대다. 장악되겠습니까? 절대 장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MZ 세대들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MZ 세대들이 어떤 세대인지 혹시 아십니까? MZ 세대는 1980년대부터 1994년생까지 일컫는 밀레니엄 세대, M세대. 그 다음에 95년부터 2004년 출생자까지 Z세대인데요. 전 인구의 몇 프로인지 아세요? 34%나 돼요. 그러니까 선거를 하면 좌파들이 이 34%를 잡아야 될 거예요? 안 잡아야 될 거예요? 우파도 마찬가지죠. 엄청 많아요. 근데 이 MZ 세대들이 정보 파급력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소셜 미디어로 완전 전파하는 전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뭘 해요? 뭘 기획하고 뭘 합니까? 그렇죠. 시급 뭐라고 그래? 최저임금 막 주고, 그 다음에 청년 실업수당 만들어주고 막, 그죠? 근데 그걸로 여러분들이 홀라당 넘어갔나요? 제가 보기엔 아닌데요. 그래서 MZ 세대들에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MZ 세대는 제가 어떤 책을 보고 이제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이 얘기를 좀 드리는데, 캐슈머라고 그래요. 혹시 아세요? 캐슈머가 뭔지 아세요? 고양이와 컨슈머의 합작된 말인데
저는 덕슈머. 강아지. 저는 혼자 밥 먹으면 무서워. 네. 그리고 남이 하면 다 같이 해야 돼. 그리고 누가 얘기하면 무조건 예스. 이런 세대예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들은 고양이 어때요? 보통? 제가 막 예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양이가? 나 이거 어떡하죠? 일단 뭐예요? 경계하죠. 그 다음에 주위를 어슬렁어슬렁 살피죠. 그죠? 일단 정보를 막 봐요. 뭐가 있나? 얘가 있나? 그러다가 딱 내가 정말 얘한테 꼭 가야겠다. 뭐 나한테 너무 재밌는 게 있겠다. 꼭 쟤는 나한테 맛있는 걸 주겠다 그러면 어때요? 확 달려들죠. 그리고 뭘 하는 줄 아세요? 덕질을 하기 시작해요. 예, 막 2시간, 3시간씩 막 계속 앵기죠. MZ 이 캐슈머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없으면 절대로 이 MZ 세대들 유혹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들이대는 거야. 마케팅적으로.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이렇게. 그러면 MZ 세대들은 네, 이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놓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뭐지? 이러고 보는 거죠. 또 MZ 세대들은 그 로그인하고 로그아웃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로그인을 해서 과거로도 갑니다. 그리고 미래로도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 세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들이 신던 나이키 신발을 소환해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신어요. 그죠? 그리고 그 누구죠? 그 저기랑 비슷하게 생겼던 그 빅뱅의 그 양준일 씨 혹시 아세요? 예, GD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어때요? 그 누가 소환한 건지 아세요? MZ 세대가 소환해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줬어요. 그렇죠? 프로슈머. 그걸 프로슈머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직접 프로덕션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경영인 쉽게 얘기하면 돈을 주는 사람을 누가 컨트롤해? 내가 컨트롤해요. 그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포장지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소비자들이 만든대요. 소비자들이 디자인을 직접 이렇게 하라고 한대요. 그러면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명령에 의해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 마르크스에서 상부 구조가 신경 감흥에 의해서 아래로 딱 신경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따라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역행해서 영향을 반대로 주고 있어요. 되려 MZ 세대들이 정치인들한테 영향을 주죠. 그리고 MZ 세대들 중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또 그 멀티 페르소나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그 구찌 가방을 들고 그 다음에 에르메스 시계를 딱 차고 이제 그 남자친구랑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나도 있는데 어떤 날은 그 후드 티를 딱 이렇게 입고 스레바를 찍찍 끌고 그 편의점 가서 사발면을 하나 사는 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둘 다 MZ 세대들은 인정하는 세대래요. 우리 때는요 앞뒤가 똑같아야지. 그럼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뒤가 똑같으면 매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함들 이런 것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것 그 가방을 매는 나도 있지만 사발면을 사 먹는 나도 있어. 솔직함. 이제 이것이 MZ 세대의 또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MZ 세대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지만 예를 들어 좌파들이 그런 미끼적인 정책들을 썼을 때 흔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흔들리기도 했고요. 또 전교조의 교육과 뭐 자아 성향화된 그 미디어의 영향으로 굉장히 흔들렸어요. 하지만 우리의 MZ 세대들은 똥멍청이가 아닙니다. 결국 많은 정보력을 통해 객관화에 성공을 했고 이런 미디어 전략과 정책들이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문화전쟁 중입니다. 기술 발달을 통한 문화혁명만이 토대를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좌파들과의 전쟁 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고 또 군대는 얼마나 있으며 또 작전은 무엇이고 또 지켜야 할 것은 또 무엇이고 결국 이겨서 얻어낼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는 결국 생산입니다. 그 생산에는 기술이 필요하고 또 기술의 완성은 아우라를 상실한 예술의 정치화입니다. 예술은 그러니까 문화, 헤게모니 전쟁의 장인 것이죠. 우리는 과연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제가 앞에 얘기 드렸듯이 영향을 끼친다고 했죠. 영향을 끼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힘이 작용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힘이 작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 에너지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에너지가 잘못 쓰였을 경우에는 억압이 되기도 하고 잘 쓰였을 경우에는 자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 우리에게 이겨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일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영향력 또는 선한 영향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기는 것은 되려 억압, 그죠? 분쟁 이런 것들을 만들 확률이 높으니까요.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